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1부 오늘도 밖에는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지만 저희는 아주 환하게 기분 좋게 또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방향성은 엇갈렸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다시금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함께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1부에서는 종목 상담 예정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전화, 문자, 별톡방 통해서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아직까지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하지 않으셨다면은 빠르게 한번 저희 톡스타 별톡방 구경도 오실 겸 놀러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저희 8시를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각 8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 밖에 지금 비도 내리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지 톡스타 별톡방 체크를 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오늘은 가장 먼저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자연이님 오셨네요. 자연이님께서 출첵 1등 하셨어요. 출첵합니다. 어제는 출첵하고도 발송이 안 돼서 민재인씨님 한 주간 좋은 방송 감사해요 라고 하셨네요. 자연이님 저도 늘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네요. 월화수목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시장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카루님 괄호하고 한진칼 우선주 아님이라고 하셨어요. 와, 너무 센스 있으신 아이디. 카루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이라고 하시네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 톡스타 별톡방 19분이 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톡스타 별톡방에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윤조님 본방사수가 중요합니다. 정보는 시간이고 돈이죠. 오늘도 예쁘시고 귀여운 민재 앵커도 보고 귀중한 정보도 얻고 제작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방을 기다립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동진의 저녁이에요. 시간 되시면 가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도 정동진을 올해 처음 가봤었는데 윤조님께서 올리신 사진에 그 유명한 그 호텔이 보이네요. 그 배 모양으로 만든 호텔. 저 여기 가보고 나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몇 대 안에 드는 호텔로 유명하게 지정이 됐다고 하던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안 가보신 분들은 정동진 가보시는 거 저도 함께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핑크핑크님 오셨어요. 감격 이번 주 5일 연속 출첵 감사합니다. 토끼 귀엽네요. 오늘은 제가 토끼 머리띠가 없어서 월요일에도 한 번 더 토끼 이모티콘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웃음님 안녕 하고 아주 귀여운 소녀, 저보다 눈이 더 땡글한 이 소녀 이모티콘을 남기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핑크핑크님 NC님 물 한 잔 드세요 라고 하시네요. 핑크핑크님 알겠습니다. 저 물보다 다른 음료수를 더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물 한 잔 꿀꺽 하도록 할게요. 윤조님 앵커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네, 오늘은 한번 묶어봤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내려가지고 좀 단정하게 묶어봤어요. 윤조님 어떤가요? 우리 효선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출첵이요. 서울은 비 왔나 보네요. 원주에는 폭설이라고 하시네요. 어머, 오늘도 원주에 눈이 왔나요? 서울은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주말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서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던데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옷 단단하게 입으시고 외출하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은 저희 2시간 동안 지금부터 함께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1부에서 함께할 스타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조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도 구준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나눠보고 저희가 시장 이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또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음 주도 좀 이렇게 강한 모습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상대적으로 본다면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더 다음 주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최근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보다는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조금 탄력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바로 코스닥 지수인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라젠, 펩400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러한 이슈가 하루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한 상황이지만 그 힘을 그대로 코스피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주 초반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주 후반부 즉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매기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 삼성물산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밀리다 보니 같은 업종 내에 속해 있던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오늘 확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제약바이오 대장주, 바이오시밀러 쪽은 방금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형제, 또 신약과 임상 관련해서는 신라젠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지금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최근 또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로 매기세가 좀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 시총 상단 위주의 코스피 종목들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매기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힘없이 밀릴 때가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대형주는 많이 움직여봐야 하루에 2, 3% 위아래 2, 3%밖에 되지 않으니 그런 점을 좀 노려서 시장에 접근을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지금 또 남북경협주가 추가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지금 계속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벼운 기업,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대형주, 시총 상단 종목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다음 주 시장 또 미리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주말 동안 또 잘 구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그래도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5거래일 만에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약업종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번 달 암학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역시나 좀 개별적으로 바이오주들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지금 그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그런 어떤 악재가 오늘 터지면서 그 관련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LB라든지 아니면 신라젠이라든지 코스닥 상위 시총 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그런 오늘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반대로 작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나 올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쪽은 그 수급이 매도 물량들이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붙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적인 장이 그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잘 골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라젠에 대한 좀 좋지 못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을 올랐다 내렸다는 변동
변동성이 좀 컸던 것이 제약바이오주인데 다음 주 같은 부분도 아마 그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수급이 아직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 바이오시밀러 쪽,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쪽 바이오시밀러 쪽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관망하는 자세로 가져가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조영석 수다께서도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도 톡스타 2부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피해가야 할 종목까지 저희가 꼽아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10시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쏙쏙 골라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 오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고 가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할게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이슈는요. 이번 주 미국이 또 상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가 잘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부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간이 좀 지냈었죠. 아무래도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바로 모멘텀이 미중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였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또 미중무역 협상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조금은 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지금 좋은 모습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금은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가 좋다라는 경제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발빠르게 회복이 됐고 회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방금 앵커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지금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올랐던 건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판매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뭐 양분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라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에 의해서 지금 미 증시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기대 심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꾸준하게 유지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미 증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IPO를 통해 신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우버라든지 또 이제 지난 10일이었죠. 11일 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또 M&A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M&A라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도 함께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 부분들이 기술주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소비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부분들 또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경제지표 발표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매수세, 특히 M&A라든지 아니면은 4월 달에 있을 우버 상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대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영석 스타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또 미국의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 빵주들이 예전에는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다시 빵주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도 한번 말씀 주셨다시피 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빵주에 대한 이야기들, 빵주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역시나 빵주는 빵주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이 최근에 자회사 또 인스타그램과 이 접속 관련 장애가 있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빼고는 나머지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기술주들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무역 협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 때문에 수급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오른 그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달러가 지금 안정적인 그 가격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많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최근에 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그 상승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맞습니다. 또 지금 그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관련된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미국 무역 수지가 상품 수지가 상당히 크게 적자가 났던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환율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상품 수지 적자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메꿔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또 시장 참여자들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3월 달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가는 부분들, 그런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심리적인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특히 이제 빵주 중에 뭐 넷플릭스의 실적이 좀 좋지 못하고 페이스북의 어떤 연방정부의 그런 어떤 지금 조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그런 시장적인 우려보다 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들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 빵주들이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번에는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신규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반도체 요즘에 대형주 말고 대형주는 참 안 가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한 번씩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오르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업종들이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발빠르게 좀 선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즉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고 또 그 두 기업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죠. 뭐 1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월 달까지도 견고한 상승 플로우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3월 달 들어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담감을 좀 표출을 하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혹은 실방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 물량이 이 반도체 하이단 기업으로 좀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테스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워닝 IPS도 될 수도 있겠고 최근에 정말 뭐 하루에 5% 7% 오르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이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일단 이 기업의 미래의 성장성 혹은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이 자금이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시장 안에서 선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제약바이오로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지수가 올라오면서 지수를 땡겼던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는 뭐 신라젠이 될 수 있겠고 한올바이오파마가 될 수 있겠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전일이었죠. 굉장히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신라젠도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동안 기술력으로 가지고 좀 승부를 봤던 이런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이 새롭게 신규 상장된 기업들, 그러니까 덜 올랐다라는 거죠. 기존에 움직였던 기업들보다는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수급으로 오른 지금 시장이다라고 좀 해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신규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게다가 또 저희 증권스쿨 시간에 신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자주 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일까요? 일단 먼저 그 반도체 장비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장비주 가운데서도 이 OLED 관련된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그 안에 있는 섹터들의 순환매적인 부분도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각외로 S10에 대한 언팩 행사에 의해 S10에 대한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또 폴드폰, 그러니까
폴더블폰이죠.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들, 그것이 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이 OLED 쪽 시장, 디스플레이 쪽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련된 장비 주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뭐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도 많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 들어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어떤 기대감적인 부분,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은 HLB라든지 그런 어떤 바이오 가운데 가장 큰 종목 비중이 컸던 그런 어떤 기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들이 나오면서 그 자금들이 신규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파맵신이라든지 셀리버디라든지 오늘 또 많이 올랐던 셀리드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의 그런 수급들이 많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면역 항암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일부터 29일부터 시작하는 HCR 학회에 관련된 기대감이 함께 이 부분들로 작용이 돼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번 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저희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생타이밍스타께서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하는 업종,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업종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 관련주 후폭풍이 지금 강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하면 뭐 흔히들 알고 있는 위닉스라든지 크리넨사이언스를 이야기 좀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세먼지 후폭풍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LPG 산업 쪽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불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마스크였죠. 네. 마스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일주일 동안 좋지 않고 일주일 내내 비상저감 조치 태세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위닉스라든지 크리넨사이언스, LG전자, 즉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뭐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죠. 이 미세먼지 때문에 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다 보니까 LPG 가스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SK가스라든지 또 LPG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이원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또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LPG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지금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강했던 뭐 공기청정기 관련 기업이라든지 마스크 관련 쪽보다는 이 LPG 규제에 대한 이야기로 한 번 더 테마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은 가스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LPG 가스 관련주 몇 개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두 기업, 이원과 SK가스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해당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만약에 이 가스 관련주들이 좀 붙기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또 음식료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황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롯데칠성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음식료 업종 혹은 이 LPG 가스 관련 업종을 지켜보시는 것이 다음 주에 투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도 경협주처럼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서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번에는 LPG 규제 완화 수혜주까지 찾기 참 바쁜 시장이었는데요. 계속해서 LPG 가스 관련주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너무 급등이 나와서 다가가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음식료 업종 쪽으로도 또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영석 스타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떤 업종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어제 또 증권스쿨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가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한번 방송 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쭉 나올 건데요.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LPG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섹터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오늘까지죠. 13일에서 15일까지 한중 항공 회담이 운항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0회 이상의 그런 증편에 대한 부분들이 회담이 다 완료가 됐고요. 또
수송 관련된 하지만 총 70회 정도가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운항에 관련된 부분이 증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4월 달, 5월 달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배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737 맥스라는 그런 기종에 의해서 좀 많이 좀 눌려 있는 그런 FSC 관련된 종목이나 LCC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LCC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부분들이 지금 737 맥스에 대한 어떤 이슈적인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갖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CC 관련주 어제 조영석 스타께서 티웨이 항공 저희 톡스타 2부 증권스쿨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또 1%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출발이 좋은데요. 다음 주 시장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영석 스타 역시나 상승 타이밍 스타와 같은 의견으로 LPG 관련주 그리고 LCC 관련된 종목 다음 주 시장에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상담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림당이 접수가 돼 있네요.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5327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예림당 6,720원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림당 한번 볼까요? 네, 예림당은 사실 이제 본연의 사업과 지금 연관이 없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림당은 지금 아동도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예림당의 종속회사로 티웨이 항공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과 연계돼서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티웨이 항공 좋지 않은 소식이 있죠. 보잉 737기에 대한 이 기체 결함 때문에 이 앞으로 또 항공 노선이 확대될 예정이었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취소가 되고 혹은 지연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림당의 주가도 최근에 좋은 모습, 즉 티웨이 항공과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최근에 지금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는 추가 매수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 737기에 대한 이슈가 단순히 외형 성장을 단기적으로 조금 잡아주는 안 좋은 이슈가 될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이 안 되길 좀 바라야 되겠지만 근데 이 이슈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TA 항공의 외형 성장을 좀 잡아주는,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만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7,500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돌파가 되면 8,500원, 9,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기적으로 7,500원 그냥 최종 목표가를 잡아 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TA 항공이 실적이 개선이 돼야 이 예림당의 주가도 발빠르게 올라갈 것인데 TA 항공이 지금 보잉 737기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외형 성장에 어느 정도의 제한폭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목표가는 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예림당으로 함께 해봤고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갈 건데요. 별톡방도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 볼게요. 우리 윤조님께서 분홍색 자켓도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윤조님 정말 든든하네요. 늘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LGU 플러스와 CJ의 M&A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윤조님. 그리고 카루님께서 세상에 민재앵커님 오늘은 화사한 코랄 자켓 입으셨네요. 예쁨 그 자체.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카루님 감사합니다. 카루님은 아이디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진칼 우선주를 접수를 해주셨네요. 들고 계신가 봐요. 저희가 상담 신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쿠님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이노인스트루먼트도 남겨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익님 늦은 출첵이요. 오늘도 항상 날마다 수익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오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날마다 수익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상담 도와드릴 분은요. 카루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와 함께 볼 거고요. 한진칼 우선주 봐드릴게요. 매수가는 18,00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지주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제 한진에 있는 한진칼 안에 있는 또 이제 LC항공 진에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한진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기 주총이 있는데 KCGI에서 사모펀드에서 요청하는 그런 어떤 제한권에 대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상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정기 주총 관련돼서 좀 많이 시끄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면서 그런 어떤 대내외적인 부분보다는 그 정기 주총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좀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대한항공 실적과 이제 진에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조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이 ZU라고 하죠.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ZU의 그런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분기에 좀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한진 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우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한진칼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7,900원,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비중을 30% 정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차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부터 조금 조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상승 예측 지표라든지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500원대에서 지금 가격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 종목들을 조금 수익 실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9,000원대 가격이 왔을 때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줄이시고 그 부분들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전액 수익권에서 청산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영석 스타와 함께 한진칼 우선주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저희 그 전에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퀴즈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셔야 하니까 퀴즈 함께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소문에 사서 이것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루머, 2번 뉴스, 3번 육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만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정답이 이거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문제는 오늘 퀴즈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추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윤조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LG유플러스의 CJ M&A, LG유플러스와 CJ의 M&A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LG유플러스 많이 내려와 있네요, 지금. 네. 인수권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어떨까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면 이 LG유플러스의 시세, 즉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사실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단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CJ 헬로를 8천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인수하는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에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기존의 이 LG U+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발빠르게 제휴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을 좀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CJ 헬로를 인수하면서 IPTV 즉 유료 서비스 관련 VOD 관련 사업부에서도 기존의 약 10% 정도의 점유율을 인수함으로써 25%까지 올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 점유율, 전체 시장 대비해서 25%라고 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회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LG U+는 충분히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충분히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LG U+는 과연 얼마의 가격까지 보는 게 좋을 것이고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그 질문에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전고점 즉 18,700원이 넘어갈 때까지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기간으로 좀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5G 시대는 이제 막 열렸습니다. 뭐 지금 당장도 5G 시대가 열린 건 아니에요. 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5G 관련해서 당연히 이 이용자 수도 늘어날 뿐더러 방금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고 또 IPTV 관련 시장에서도 CJ 헬로 인수에 대한 그러한 또 호재성 뉴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통신주 관련 특성상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장기간쯤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투자의 매력도는 높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조님께서 정말 궁금하셨던 내용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볼까요, 저희? W게임즈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62,600원이에요. 네. 비중이 50%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걱정 많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네? 계속 네, 들고 네. 가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또 스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62,600원의 비중이 50% 정도 이렇게 너무 좀 비중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난번에 마음이 올랐을 때 못 빼서. 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실 거라가 좀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가 이제 가장 핫 이슈는 이번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전이 그때 되었을 빠졌어요. 때 중요한 거는 코스피 200 지수에 이것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W게임즈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이거와 연동돼 있는 인덱스 관련된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바뀌느냐? 5월 달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간 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보고 5월 달에 이것이 종목 편성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아마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 200 지수로 이것이 편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 1조 1,000억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2조 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만 주 이상의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좀 시가총액이 그 정도 2조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가 지수가 6만 원인데 이것이 11만 원까지 거의 12만 원 근처까지 가야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이제 2달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부분들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적인 매출은 이 회사 자체가 소셜 카지노 관련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신장률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것이 한 매출액이 5,500억, 영업이익률은 한 1,900억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로엔날파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오늘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세력 매집선이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내려갔다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이것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지만
주가 내려가지면 세력 수급들이 붙고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2,600원에 50% 정도 비중을 갖고 있으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이 상승의 지표가 조금씩 올라가서 6만 원 이상, 6만 1,000원 정도 회복이 되게 되면 이렇게 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62,200원, 62,600원 이상 6만 4,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6만 5,000원대 좀 되었을 때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5,000원 되었을 때 한 번 더 상담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갈까요, 선생님? 예, 지금으로서는 지금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손절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걱정 조금 덜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톡스타 그리고 조영숙 스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 톡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종목 신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갈 거고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신청해 주신 하얗게 불태웠다님의 종목 볼게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이노 인스트루먼트 7,11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약간 좀 길게 보고 계신가 봐요. 일단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재무적으로도 또 성장성인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즉 이제 가벼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많이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무적으로도 실적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5G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으니 이게 이제 다른 5G 뭐 대표적인 뭐 LG U+라든지 유비코스 홀딩스라든지 뭐 RFHIC, KMW 뭐 이런 기업들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 기업도 갈 것이냐는 저는 의문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꺾여서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지금 관련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5G 관련 기업들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려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 뭐 5G 관련 부품을 만들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5G 역시나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5G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만 개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굳이 매수가 이상에서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른 5G 관련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추세와 거래량 기준으로 본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당장은 보유를 하되 보유가 기준으로 큰 수익을 보고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보유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현금화 하시면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기업에 관심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서울 옥션 0700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조영숙 스타와 함께 볼 거고요. 9,500원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저 서울 옥션 종목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네, 지금 그 매수가보다 조금 약수익적인 부분들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경매 시장, 지금 미술품 경매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세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적인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레포트 상 가운데 지금은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옥션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SA 플러스라고 해서 서울 옥션 홍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상설 전시장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홍콩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경매적인 부분들의 성장률이 좀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매출 신장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하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국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어떤 정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가요. 이제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2월 달부터 세력 매집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매수가 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예측 지표라든지 세력 매집 추종 같은 경우들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기 있는데 상승 예측 지표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매수가 9,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들고 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전 고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실리고 올라왔던 전 고점이 이제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종목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1,500원에서 1차적인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서 전량 청산하시고 또 관망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션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0134님이 보유하신 종목이네요. 상승 타이밍 스텝과 함께 볼게요. 비중을 100% 담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전망을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또 전부 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음봉으로 길게 빠졌는데 뭐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비트컴퓨터는 기업명과는 좀 다른 산업에 좀 치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의료기기 관련 만성질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해주는 이런 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또 5G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바일이라든지 AI로 충분히 이런 DB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비트컴퓨터가 그동안에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우리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비트컴퓨터도 지금 같이 밀리는 현상이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보다 조금은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쉬는 이 틈을 틈타서 의료기기가 다시 한번 또 관련 기업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사실 실적도 그렇고 향후 성장성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인 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비중이 100%라고 좀 하셨어요. 이 비중 100%를 담기에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기업이니까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가 기준에서는 비중을 전체 계좌에서 20-30%만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컴퓨터 상승 타이밍 스탑과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함께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조영석 스타님이요. 네네, 종목명은 어떻게 되세요? EM코리아. 네. 8,700원에 30%예요. 알겠습니다. 봤더니 한창 또 주목받을 때 잡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 맞으시죠? 예, 예. 네, 어떤 박스에 갇혀가지고. 네.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뭔 대책이 있는가? 알겠습니다. 전문하고 손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타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스타님. 네. 그 EM코리아가 아마 그 수소차 관련돼서 가장 대장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게 EM코리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이제 법안이 돼서 상장돼서 통과가 되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PG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중으로 많이 지금 보급돼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쪽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수소차는 그 국가적인 그 3대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수소 경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그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슈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은 조금 이게 관심도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만약에 그냥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직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수소차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면 현재 7,21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7,000원 라인이 좀 무너지게 되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하단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의 힘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기다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 기다리는 부분들이 더 종목이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7,200원대 전 저점이죠. 7,400원대가 무너지면서 오늘 조금 저점 이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고요. 하지만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갔을 때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밀릴 수가 있으시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축소한 물량을 더 이제 만약에 EM코리아가 밑으로 내려온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그 물량을 잡으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시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으로 그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엔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5928님의 종목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볼 거고요. 매수가가 425원에 비중을 75% 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종가를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문의 주신 분께 조금 강한 조언을 먼저 드려보자면 지금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 동전주를 매수를 하신 실수를 좀 했고요. 또 두 번째 동전주를 매수하셨는데 비중을 75%나 담으셨다라는 것도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200원의 주가를 형성되어 있는 기업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데코엔이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까지 실적이 4년 동안 좋지 않다 보니 관리 종목에 지정되었던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적이 큰 폭으로 회복되는 흑자 전환이 되는 해를 좀 맞이해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필라코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FNF라든지 많은 의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데코엔이도 좋은 실적을 좀 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적자폭을 좀 축소를 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리 종목을 탈피하기 위한 그 가격대까지는 조금은 좀 힘이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의료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데코애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그 가격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400원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보다 약 손실 구간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는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수량 중에 절반 정도는 꼭 줄이시는 전략을 해야지 나중에 또 변수에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이렇게 동전주이면서도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들은 언제 또 상패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현재는 보유하지만 상승을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코애니까지 함께 했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톡스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거고요. 두 분과 잠시 뒤에도 함께 하니까요. 채널 잠시만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